샴페인은 조건이 되게 까다로운 와인인데 그 파리바게트나 편의점에서도 많이 팔잖아요. 그런 샴페인들은 퀄리티가 어떤 거예요? 한글로 써 있는 샴페인. 옛날에 복숭아? 그런 게 있었나요? 한글로 써 있던 샴페인 얘기하시는 거죠. 제과점에서 팔던. 그 플라스틱 어. 뚜껑. 혜원 씨는 전혀 못 봤어요. 모를 그런 거. 텐데 그거? 그 대본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지트, 와지트의 호스트를 맡은 엄혜연입니다. 네, 소믈리에 노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화봉 소믈리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협 소믈리에입니다. 와지트 처음 시작 때부터 이제 노태정 소믈리에 분께서 가장 좋아하는 와인이 샴페인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오픈할 때 뭐 뻥 소리가 난다고 다 샴페인이 아니더라고요. 그쵸? 사실 전 몰랐어요. 네, 샴페인과 뭐 이제 스파클링 와인에 대한 차이를 잘 몰랐었는데 이 샴페인을 중심으로 스파클링 와인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신비로운 샴페인의 세계. 한번 지금부터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와, 이거 뭐 다 편집이네요. 아, 정말 이제 샴페인에 조금 조예가 깊으신 분이 계시나요? 아, 저기 어, 엠베서더 있으세요. 샴페인 엠베서더. 브랜드 앰버서더가 그러신가요? 있으시기 때문에 샴페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프랑스의 파리에서 차 타고 한 1시간 정도 이제 우측으로 들어가면 그 쌍파뉴라는 마을이 있고요. 이 쌍파뉴라고 하는 마을은 그 4천만 년 전에 바다였었던 곳이고요. 그래서 그 땅은 분필 같은 그 초크 토양, 백악지 토양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제일 쉽고, 이 지역에서 세 가지 포도 품종, 피노누아, 샤르도네, 피노메니에, 이렇게 세 가지 포도 품종을 가지고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샴페인과 스파클링을 이제 같은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단 와인 중에 스파클링 와인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스파클링 와인의 카테고리 중에서 샴페인이 따로 있는 겁니다. 김엽 소믈리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의 쌍파뉴 지역에서 만들어진 스파클링 와인만을 샴페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샴페인이라는 말 자체가 쌍파뉴의 영어식 발음입니다. 백악질 토양에서 오는 샴페인만의 솔트니스라고 하는 그 약간의 어떤 짠 듯한 그 매력이 다른 스파클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샴페인이 떠오를 때 이 럭셔리라는 단어랑 같이 동의어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 세계 최고의 럭셔리 브랜드죠. LVMH의 아르노 회장이 굉장히 다양한 샴페인들에 가지고 있습니다. 4초에 한 병씩 팔리는 모에샹동부터 우리가 동페리뇽이라는 수도사의 이름을 따서 첫 번째 빈티지 샴페인의 대명사인 동페리뇽부터 정말 최고의 샴페인의 크룩, 이런 게 전부 다 LVMH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LVMH의 럭셔리 여러 행사일 때 샴페인은 늘 함께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무의식적으로도 럭셔리한 술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영향도 아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이제 오늘의 와인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오늘의 샴페인은 특별히 오늘의 게스트이신 김협 샴페인 브랜드 엠베서더께서 우리나라 소믈리에 업계에 샴페인 프린스라고 존해진 소믈리에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샴페인 엉클이라고 샴페인 삼촌 우리 김협 소믈리에님 협찬해주신 샴페인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 샴페인은요, 그 버나드 롱클라스라고 하는 샴페인이고요. 요 레이블에 보시면 이제 블랑드 블랑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 블랑드 블랑은 하얀색, 그러니까 청포도를 가지고 맑은 스파클링 와인 샴페인을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블랑드 블랑이라고 적혀 있고요. 얘는 이제 그랑브리라고 해서 뭐 요즘에는 뭐 도사주 제로라든지 또는 뭐 브리 나뚜레라고 불리우는데, 이 버나드 롱클라스는 1976년도에 프랑스 쌍파뉴에 5개의 유명한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몽타뉴 드 랭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들었고요. 특별한 곳은 랭스 대성당이 있죠. 그 랭스 대성당은 이제 프랑스 왕이 대관식을 할 때 이제 왕관을 이렇게 딱 씌워주는, 그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지역 근처에서 샤르도네하고 피노누아, 피노메니에 중에서 얘는 샤르도네 포도 품종을 가지고 만든 샴페인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전 세계에 있는 12,000개의 스파클링 전체, 그러니까 샴페인, 뭐 크레망, 뭐 백무세, 뭐 스푸만테, 뭐 프란차코르타부터 까바부터 등등등 모든 스파클링 와인을
블라인드 테이스팅해서 2위 했었습니다. 정화목 소믈리에가 말씀하셨던 그 LVMH에서 하는 이런 모에샹동이나 이런 N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고시앙 마뉴블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 대기업에서 만드는 샴페인이 아니고 레꼴땅뜨 마뉴블랑이라고 해서 R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량 생산하는 생산자가 직접 재배한 포도를 가지고 만든 샴페인입니다. 1년에 한 4,000병 정도만 생산되는 좀 특별한 샴페인이고요. 결론은 프랑스 북동부의 이제 샹파뉴 지역에서 나오는 스파클링 와인만 법적으로 샴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프랑스 내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보통 크레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독일에서는 똑같은 스파클링 와인은 젝트, 뭐 이태리에서는 스포만테, 즉 스페인에서는 까바 이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스파클링 와인을 명칭하는 용어들이 다 있는 거고 하지만 어쨌든 결론은 가장 스파클링 와인 중에 프리미엄의 대명사는 지금 우리가 브랜드 앰버서더님께 설명해 주셨던 샴페인이 전 세계 스파클링 와인 중에는 가장 프리미엄 스파클링 와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웃긴 걸 발견했어요. 제일 많이 따라 놨잖아. 역시 사심 가득 좋아요 이런 거. 기포가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둥베리뇽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마시는 거가. 그렇지. 약간 오글오글되지만 이것도 편집까지인가요? 네, 편집갑니다. 네. 이 보이는 이 기포가 개수를 다 세면 평균 한 병에 2억 개 이상의 버블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버블에 한 알에 이 코팅이 딱 돼서 시원하게 목이 따끔따끔하게 마시려면 확실히 샴페인은 좀 칠링이 잘 돼야 되죠. 책에는 한 5도에서 6도 정도의 뭐 시음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5도에서 6도에 보관돼 있는 샴페인을 꺼내서 잔에 부으면 잔에서 한 0.5도 내지 1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입에 싹 집어넣으면 한 1, 2도가 금방 확 올라가기 때문에 5도짜리가 한 8도 정도에 마시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2도 정도의 거의 얼기 직전에 딱 칠링 해놨다가 오픈을 해서 잔에 부어서 마시면 5도 정도의 입에 딱 들어오는 거죠. 임팩트가 빡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미각이 느낄 때 굉장히 온도랑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믈리에들이 나왔으니까 이왕이면 높은 비용을 주고 샴페인을 샀으니까 적절한 온도에서 마셨을 때 최상의 컨디션으로 그걸 느낄 수 있다. 산도는 온도랑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해주신 것 같네요. 회원님 혹시 샴페인 되게 좋아하신다고 저도 들었는데 혹시 지금 한번 샴페인을 소주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종을 네. 오늘부터 샴페인 제일 좋아하는 걸로 할게요. 아, 네네. 자연스럽게 한번 네. 어떤 맛이 나는지. 밤하늘의 별을 먹는 거. 좋네요. 세부 통정. 혹시 F세요? 약간 그 레몬 껍질 맛 나요. 좀 네, 시트러스하고 좀 떫고. 또 떨다고요? 제가 저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맞아. 예. 네, 시트러스하고 예. 단인감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스파클링이나 화이트 와인에서는. 예. 산미가 느껴져요. 산미가 어느 정도 느껴지는 것 같으세요? 많이 느껴져요. 많이. 네. 네. 그 여운이 계속 남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좀 오일리한 오일리한 느낌도 있고. 네. 자, 그 와인을 테이스팅 할 때 산미, 바디, 당도, 탄닌 이런 것들을 이제 신경을 쓰면서 테이스팅 하시면 좀 좋은데요. 지금 산미 말씀하셨잖아요. 산미가 많이 느껴져요. 그러면 내가 느끼는 것과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느낀다 그러면 어느 정도 느끼는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0에서 10 또는 0에서 5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라이트하냐, 뭐 하이하냐, 중간에 미디움 마이너스, 미디움 플러스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마셔볼게요. 1부터 5로 한번 해볼까요? 네. 5가 높다. 5 쳤을 때. 한 5 정도 느껴지는 것 산미 같아요. 5. 네, 산미 5. 네, 산미 5. 그 다음에 바디감, 입안에서 흔들었을 때 느껴지는 그 질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바디감은 한 3 정도 느껴집니다. 바디는 3 정도. 네, 바디는 3. 미디움 바디. 네. 그다음 그다음에 당도는 어떠세요? 당도. 당도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다 드시겠는데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 마제트만 촬영하면 이제 막바지에 좀 취하거든요. 이런 어차피 대놓고 음주 방송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마제트는, 맞아요. 네, 아주 좋은 환경에 근무 환경. 네. 당도 한 4 정도 느껴집니다. 당도가 4면은 그 스윗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스위트하지 않고 드라이 2 정도 느껴집니다. 화이트 와인이나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경우는 그 씁쓸한 느낌의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배제를 하긴 하는데요. 이제 샴페인 같은 경우는 특히 약간 세이버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씁쓸한 느낌이 드는 건 효모 때문에 그렇거든요. 샴페인 병 안에 효모와 당분이 다시 한번 들어가서 2차 발효를 병 안에서 만들어내요. 그렇게 되면 그 효모의 효모 사체가 되는데 이걸 리라고 얘기를 하죠. 시음하고 있는 이 샴페인은 7년 동안 병 안에서 리컨택이 된 샴페인이에요. 네, 그래서 좀 씁쓸한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추가적인 설명드리면 샴페인은 왜 비싸냐라고 물어보시면 만드는 프로세스 공정 중에 노동력 투입도 많이 되고요. 2차 발효도 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찌꺼기도 제거해줘야 되는 되거루 주멍도 있고 그런 과정 때문에 엔트리급 샴페인들이 거의 리테일 프라이스들이 거의 6, 7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빈티지 샴페인은 거의 4배, 5배로 비싼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는 MV라고 해서 넌 빈티지라고 해요. 그 이야기는 이제 빈티지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넌 빈티지 또는 이제 멀티 빈티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여러 해의 수확한 포도를 이제 블렌딩을 해서 적게는 20개에서 많게는 50개를 이제 블렌딩을 해서 만드는데 간혹 정말 좋은 그 해의 포도를 수확을 해서 그 해의 빈티지만을 갖고 만드는 경우를 빈티지 샴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굉장히 이제 고급 샴페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스파클링 와인 하면 샴페인을 떠올리는데 샴페인이 이제 대명사가 된 이유가 또 있나요? 고유 명사이지만 대명사화, 일반 명사화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스파클링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고 이제 우리처럼 아는 사람들은 아니야 샴페인은 프랑스 쌍파뉴에서 만든 스파클링 와인만을 샴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굳이 이제 그렇게 굳이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스파클링 와인 하면 그냥 샴페인이다 이렇게 이제 좀 유들이 있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LVMH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뭐 영화에 뭐 007에 뭐 볼린저라니까 아까 김엽 소믈리에께 얘기하신 NM과 RM 그런 차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RM은 소량으로 만들지만 NM은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즉 브랜드를 만들고 그 브랜드 마케팅을 굉장히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채널을 통해서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인지가 돼 있는 거죠. 뭐 영화와 패션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샴페인은 뭔가 누가 얘기해도 약간 샴페인이라는 단어도 약간 흐뭇해지고 뭔가 마셔보고 싶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라벨에 항상 이런 단어 4글자가 써 있죠. 브리, BRUT. 그 브리가 드라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식전주, 식사를 하기 전에 식욕을 돋궈주는 용으로도 샴페인이 많이 쓰니까 파티장에 가면 항상 샴페인들이 준비가 돼 있죠. 근데 파티나 이런 공간은 사실 굉장히 누군가 이렇게 셀러브레이트하고 좋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샴페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면들이 굉장히 럭셔리함과 마케팅적인 측면과 그리고 쓰이는 것들이 항상 행사 전에 쓰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샴페인이 갖는 이미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되게 먹고 싶은. 네. 근데 반면에 저는 이제 샴페인이 악마의 술이다라는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스파클링 와인이 악마의 술이라고 했던 게 예전에 이 겨울에 날씨가 쌍판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 안에서 효모하고 당분이 막 만나서 알코올을 만들어내면서 탄산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잠깐 멈추게 되는 거죠. 예, 그랬다가 따뜻한 봄이 되니까 다시 잠자고 있던 얘네들이 깨어나서 다시 발효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포가 막 생기는데 이 기포의 양이 이 병이 이렇게 간직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빵 하고 터진 거예요. 그래서 미사를 드리는 그 미사주로 사용을 했던 술인데 밑에 지하 창고에서 빵빵 터지니까 이거는 귀신이 들린 술이다. 예. 그래서 1668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돈페리뇽 수도사님이 오빌리에라고 하는 그 수도원에 특명을 받고 가게 된 거예요. 네가 이 악마의 술을 어떻게 좀 해결을 좀 잘 해봐라. 이런 특명을 받고 오빌리에 수도원으로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한 끝에 병 안에 이 기포를 잘 간직할 수 있는 그 방법과 수치를
계산을 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역사의 어떤 장본인이 돈페리뇽 수도사죠. 그래서 샴페인의 아버지라고 네. 돈페리뇽 네. 그 이름을 따서 또 돈페리뇽이라는 샴페인이 전 세계 최고의 빈티지 샴페인의 대명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코르크마개를 이제 철사로 묶는 방식으로 해서 아까도 그래서 철사에 묶여 있었어요. 네네네. 요걸 철사라고 하면 안 돼요. 요거는 뮤즐렛이라고 강아지들 입 이렇게 막는 그거거든요.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압력으로 인해서 튀어나가지 않게끔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게 우리가 남은 와인을 이제 가져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렇게 오픈을 하면은 절대 이거를 다시 넣을 수가 없어요. 이 모양이.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샴페인을 가져갈 때 이걸로 못 막으니까 이걸로 막거든요. 다른 코르크로. 근데 이걸로 막아서 저거를 가져가면은 가던 중간에 흔들려서 압력에 의해서 무조건 이게 튀어나갑니다. 예. 근데 샴페인은 약간 그 따는 게 조금 더 좀 묘미라고 해야 되나요? 그 뻥 하는 소리가 되게 재밌잖아요. 샴페인을 칼로 따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사브라주. 사브라주 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미 따서 따는 방법이 생긴 이유는 뭐예요? 멋있어 보려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나폴레옹이라는 어마어마한 분이 계셨어. 그 나폴레옹이 어떤 전쟁에 승리를 기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브라주가 시작됐고 심지어 지금 프랑스에 사브라주 협회가 있어요. 사브라주는 굉장히 의식이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난장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 칠링만 잘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하는 요령이 있어요. 그 이제 치는 타점이 있거든요. 포인트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병에 이음새가 있거든요. 병끼리 그 만나는 그 이음새 부분에 대고 이렇게 그냥 밀듯이 이렇게 위로 치는 게 아니라 누르듯이 이렇게 앞으로 그냥 그대로 쑥 눌러주면은 그게 뭐 사브라주라고 해서 검을 이야기하잖아요. 꼭 그게 아니라 그냥 나이프라던가 아니면 숟가락으로도 가능하고요. 글라스 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글라스 예. 끝이요? 어설프게 하다가 이제 스템이 깨질 수도 있긴 한데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살살 톡톡톡 쳐갖고도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샴페인은 조건이 되게 까다로운 와인인데 그 파리바게트나 편의점에서도 많이 팔잖아요. 그런 샴페인들은 퀄리티가 어떤 거예요? 한글로 써 있는 샴페인 옛날에 복숭아? 한글로 써 있던 샴페인 얘기하시는 거죠. 제과점에서 팔던 그 플라스틱 뚜껑. 혜원 씨는 전혀 못 봤어요. 모르겠는데 아. 그거 그 대본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알 리가 없어. 네. 그런 샴페인들은 괜찮은 거예요? 샴페인 협회에서 알면 난리가 날 겁니다. 큰일 나요. 이미 아까 얘기했지만 법적. 이웃법상 샴페인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건 엄밀하게 샹파뉴 지역에서 만드는 스파클링 와인만. 근데 그건 아마 우리나라가 아직 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체계적인 게 없었을 때 그냥 어떤 상품을 만드시는 분이 그냥 갖다 쓰면 좋을 것 같아서 보르도가 프랑스 와인의 대명사인 것처럼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샴페인의 잔 모양은 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샴페인이나 스파클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마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 기포가 올라가는 모양을 보기 위해서거든요. 이 기포가 모양이 일정하고 기포의 수가 많고 그리고 기포가 작을수록 퀄리티가 좋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포가 올라가는 걸 보기 위해서 길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기포가 빠져나가는 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 좁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길쭉한 모양의 글라스가 생겨났는데 그런데 이걸 응용해서 이제 튤립 모양의 글라스도 생겨나고 그리고 간혹 보면은 되게 넓은 쿠페 모양의 형태의 글라스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마리 앙뚜아네트가 좋아해서 본인의 가슴을 본따서 만들었다라고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는데 이제 연애용으로 이제 사용하는 어떤 그 건배를 위한 글라스이기도 하고요. 그걸 탑을 쌓아서 이제 어떤 그 축배용으로 그렇게 행사 때 쓰이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 대한 또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궁중 연회 때 여성들이 그 드레스 안에 어떤 걸 입었죠? 코르셋. 그쵸. 코르셋을 입을 때 거의 뭐 영혼을 조이듯이 이렇게 코르셋을 조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샴페인을 마시면 안에 가스가 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최대한 쿠페 글라스에다가 샴페인을 따라서 가스를
기포를 최대한 날려버리고 마셨다. 그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런 스토리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추가로 하나 스토리를 해드리면 여자의 나이는 이 목 주름이잖아요. 쿠페 글라스를 가지고 이렇게 마시면 100% 이렇게 밑으로 새요. 흘러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주름을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마시는 술이에요. 그래서 쿠페 글라스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고도 그런 설도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그 스파클링 와인을 고르는 팁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샴페인이 일단 가장 높은 가격이다. 스파클링 와인 중에. 독일의 젝트나 이런 스페인의 까바나 이태리 스포먼테 와인들은 거의 절반 가격, 3만 원 정도에서도 좋은 와인들을 셀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흔히 우리가 가장 초보자들이 많이 드시는 게 이제 모스카토 다스티 같은 스파클링 와인은 만드는 공정이 쉽게 하면 탱크 메서드라고 해서 와인을 만든 다음에 저희가 콜라에 CO2를 붓듯이 그 탱크 메서드로 CO2를 넣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잔에 따르면 한 1시간 안에 기포들이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2차 발효를 세컨 퍼먼테이션, 2차 발효를 병 안에서 샴페인을 시켰기 때문에 그걸 뭐 다른 말로 하면 전문용어 트래디셔널 메서드라고 하는데요. 그런 전통적인 방법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는 거고 섬세한 기포가 굉장히 오랫동안 올라오죠. 그래서 이 잔을 쓰는 이유는 사실은 어떤 스파클링 와인을 따르면 알게 되는 거죠. 아, 기포가 굉장히 거칠면 이건 뭔가 탱크 메서드로 그렇게 좋은 스파클링 와인이 아니고 지금처럼 우리 앞에 지금 계속 기포가 한 30분이 넘었는데도 지금 끊임없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 2차 발효를 통해서 굉장히 섬세한 그 스파클링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런 기준들도 좀 알고 계시면 되게 팁이 될 것 같네요. 한 병에 2억 개 정도의 기포가 있다 그랬잖아요. 오픈할 때 아무리 부드럽게 잘 오픈을 해도 한 절반 가량이 날아가요. 그리고 따를 때 또 날아가요. 그래서 이 한 잔 분량을 약 뭐 125ml에서 150ml로 계산을 했을 때 한 잔의 분량이 뭐 한 300만 개에서 500만 개 정도 기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끝도 없이 계속해서 기포가 유지되는지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술이네요. 네. 또 샴페인은 이제 럭셔리의 대명사인 술이기도 한데 그래서인지 이제 선물용으로도 많이 준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샴페인이라고 써 있어요. 모든 샴페인은 쌍파뉴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일단 기분이 좋죠. 샴페인은 고급 와인의 대명사니까. 그리고 와인을 선물할 때는 보통 되게 좀 조심스러운 게 그 사람의 어떤 취향이나 뭐 직업이나 뭐 여러 가지를 또 고려해야 되니까 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랬을 때 좀 고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분 뭐 보르도 와인을 좋아할지 부르고뉴 와인을 좋아할지 구세계 와인 좋아할지 신세계 와인 좋아할지 그럴 때 잘 모르겠으면 일단 샴페인을 하는 게 선물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무난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베브클리코 샴페인 아시죠? 베브클리코 샴페인이 정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모에샹동과 더불어 이 베브클리코도 LVMH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샴페인인데 개인적으로 저도 좋아하고요. 이 베브클리코 샴페인이 갓 결혼한 커플이나 이렇게 사이좋은 인고 부부에게는 선물하면 안 되는 샴페인이에요. 왜냐면 그 베브클리코의 베브라는 말 자체가 미망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클리코 여사가 남편과 사별한 후에 남편이 경영하던 샴페인 하우스를 본인이 이제 이어받아서 굉장히 좀 발전을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한 획을 그은 그런 분위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베브클리코의 가장 프레스티지 아이콘 와인이 라 그랑담이라고 있습니다. 라 그랑담, 위대한 여인이라는 의미예요. 그 와인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성공하신 그런 커리어 우먼에게 직장 상사에게 이렇게 선물하기에는 좀 추천할 만한 샴페인이지 않을까. 베브클리코는 의미 있는 샴페인 하우스인 게 최초로 빈티지 샴페인과 로제 샴페인을 아까 얘기했던 그 미망인께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불구하고 개척을 했기 때문에 아까 동페리뇽 수도사를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의미 있는 샴페인 업계의 인물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돈페리뇽이 샴페인을 만들었던 그 시기까지는 이 효모의 찌꺼기가 밖으로 빠져 나오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마시는 이 샴페인처럼 맑고 깨끗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근데 그 베브클리코 여사께서 고민을 하고 계속 연구를 해서 이 병을 숙성시키는 동안, 병 안에서 발효가 되면서 숙성시키는 동안 병을 거꾸로 세워서 그
병 안에 들어있는 효모의 그 사체 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 병 목으로 이렇게 모아질 수 있게 물구나무 서기를 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 냉각시켜서 빵 하고 터트려 이 찌꺼기를 빼내고 나머지 부분에 원액을 채워 넣어주는 것으로 샴페인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브리라든지 뭐 엑스트라 드라이라든지 드미색, 뭐 두 이런 것들의 이제 등급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또 이런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 샴페인이 있나요? 페리에주의 벨레포크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 페리에하고 주에하고 만나서 둘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결혼 자금을 가지고 돈을 모아서 포도밭을 만들었고 그 포도밭에서 둘의 이름을 붙여서 샴페인 하우스를 만들었고 거기서 재배되는 포도들을 가지고 샴페인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제일 그 하이엔드 쿠베 프리스티지라고 하죠. 예, 벨 에포크, 네, 아름다운 시절. 베레포크를 받아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우디 알런 감독의 미드나잇 파리라는 영화거든요. 그 베레포크는 프랑스 파리가 가장 전 세계적으로 모든 예술가들이 왔던 시기입니다. 한 1870년부터 1차 세계대전 직전. 그 영화에 보면 그 작가가 베레포크를 향해서 가거든요. 또 근데 베레포크 시대에 있는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들은 또 르네상스를 꿈꾸죠. 그래서 미드나잇 파리라는 영화를 제가 거의 한 10번 이상 본 것 같은데 그런 스토리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소믈리에로 있으면서 와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매력 중에 하나가 인류의 역사 문화와 늘 함께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스토리와 이야기들이 있어서 아마 저희들도 계속 이 와인들을 거의 20년 이상 소믈리에로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네, 요즘 주목하는 스파클링 와인 혹은 이제 현장에서 조금 느끼는 유행을 하고 있는 핫한 스파클링 와인이 있다면 추천 좀 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저희 또 존경하는 그 팔레트가 아주 디테일하신 선배님이신데 장양수 대표님의 그 도멘드 비쉐리의 라떼 후물리라고 하는 샴페인인데요. 샤르도네하고 피노메니에 피노누아 이렇게 블렌딩해서 만든 RM이죠. 굉장히 이 라임 시트러스가 좋고요. 버블의 기포가 뭐 라떼 포밍 같은 느낌처럼 입에 꽉 들어오는데 혀에서 살살 녹아요. 그래서 뭐 아뮤즈 우리 파인 다이닝의 레스토랑에 아뮤즈하고 먹으면 정말 그 크리스피한 이 질감과 촉촉한 질감과 아주 뭐 입안이 그냥 춤을 추죠. 그 도멘 비쉐리의 레떼 후물리 저는 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요즘 너무나 대두가 되고 있는 기업들의 ESG,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내추럴 와인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뭐 자연 친화적인 농법도 많이 있는데 저는 드라피의 엔트리급의 내추럴 그 샴페인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포도 품종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샴페인을 만드는 가장 주품종은 샤도네이는 화이트고 피노누아와 피노메니 세 가지 품종으로 돼 있어서 지금 저희가 시음하고 있는 게 블랑 드 블랑이라는 표현은 샤도네이로만 만든 거거든요. 블랑 드 블랑이 있는 순간 그 샴페인 자체가 조금 고급 샴페인인 겁니다.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드라피에라는 생산자가 워낙 그런 그 자연 친화적인 농법을 쓰고 있어서 저는 드라피에 도사주를 하지 않은, 도사주라는 게 인위적인 당을 넣지 않은 그런 샴페인들도 가격도 높지 않고 피노누아 100%로 또 만들었기 때문에 색깔도 아름다운 로즈빛을 띠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아주 좋은 그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사실 소믈리에들이 샴페인을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저도 뭐 잘 아시겠지만 샴페인 상당히 좋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이런 뭐 바나 다이닝 가서 샴페인을 마시는 것보다 이렇게 그런 좀 허름한 노포집 막 조개찜집 가서 거기 가서 이렇게 샴페인 먹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이제 지금 제가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입장에서 샴페인도 이제 열심히 이제 소싱하고 또 판매하고 있지만 스파클링 와인에 대해서 물어보셨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많이 팔리는 건 모스카토예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전체 스파클링 시장 규모에서는 모스카토가 제일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물론 프라이스로 치면은 샴페인이 단연코 예, 가장 위에 있지만 볼륨으로 치면은 모스카토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모스카토로 이렇게 입문을 하셔서 예, 스파클링의 매력에 빠지셔서 점차 또 로제라던가 뭐 프로세코라던가 이렇게 조금씩 예, 매력을 느끼시면서 또 샴페인이라는 이런 고퀄리티의 또 스파클링 와인을 또 접해 보시면 점차 그렇게 와인의 세계에 점차 예, 더 흠뻑 젖어드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스파클링 와인이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기억하라면 샴페인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세 가지의 품종으로 만들어진다. 그 중에 블랑드 블랑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샴페인이다. 각 나라별로 스파클링 와인을 지칭하는 명칭은 다 틀리더라. 여러분들 한식이라든지 집에서 무언가 누구를 초대하거나 아니면 또 중요한 자리거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페어링이 되게 중요한데 음식과 와인을 페어링할 때는 둘이 만나서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모를 때는 무조건 이 편을 보시고 스파클링 와인을 선택해라. 예산이 많을 때는 샴페인을 선택하시면 그 선택이 절대 좋은 결과로 이어지리라고 확신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스파클링 와인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축배 한 잔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지트 화이팅! 아직도 화이팅! 네, 스파클링 와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지트, 와지트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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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회원님. 네. 또 긴장되는데요? 예. 좀 네. 좋아하시는 스파클링이나 아니면 한 달 전인가요? 한 2주 전에 노태정 소믈리에님께서 어디 갈라디너 같은 거기를 같이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게 샴페인이다 하고 먹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우리 그때 그것만 먹었잖아. 그것만 먹었어요. 여러 가지 와인들이 있었는데 샴페인만 계속 먹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되게 인상이 깊었다. 비싼 걸 또 잘 아시더라고요. 예. 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또 인스타용. 네. 그치. 인스타에 올리기에 정말 최적화된 그런 럭셔리.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좋아하려고 합니다.